최근에 서울 시내의 여러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서울시에 재건축을 인허가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라면서 규제를 더 강화했고요. 서울시 역시 재건축 인가 규정을 다 충족시킨 아파트들마저 인가를 미루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다 못해 집단 행동에 나선 거죠. 일부 노후 아파트들은 집에 220V 전기가 안 들어와서 심지어 한 집에 트랜스포머를 10개씩 갖다 놓고 쓰는 집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할 만도 하죠. 며칠 전에 서울시청에서 골목길 재생 시민정책 대화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솔직히 행사 이름만 들어도 멀미가 나죠. 여기서 박원순이 서울시에서 단체로 재건축 인허가와 용적률 그리고 층고 상향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내가 지금 서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면서 되레 시민들을 비판하고 나서요. 하는 말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나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층고를 높여달라,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아느냐. 건물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개미구멍처럼 집에 들어가면서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게 서울의 미래냐? 이게 미래 행복을 보장하느냐? 건물이 높아져서 위로 보고 다녀야 한다. 길에 쌀집, 이발소, 전파상 등이 없어졌고 이런 것이 전 세계의 불평등을 만든 원인이다. 너무 많은 욕이 떠올라서 어디부터 욕을 해야 될지 감이 오지를 않아요. 이 박원순의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첫째는 도시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의 결여예요. 박원순은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라는 존재와 개념에 대해서 굉장한 증오심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 그리고 인류가 나아갈 길을 현재보다 엄청나게 퇴보한 과거의 어떤 모습을 이상향으로 잡아놓고 쉼없이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건물은 다 낮고 사람들은 흩어져 살고 땅에서 뭔가를 키워서 그걸 나눠 먹는 가내수공업을 하고 자급자족하는 소단위 공동체, 이런 식의 비전을 계속 보여줍니다. 박원순이 강한 집착을 보이는 대상들을 보면 걸어다니는 거, 낡은 것, 오래된 것, 농사, 자급자족, 마을 공동체, 이웃과의 유대, 다 문명과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문명에 대한 거부, 발전하지 못한 옛 모습에 대한 향수와 지향, 이런 게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광기에 가까워 보여요. 종로 한복판 200억 땅에 벼를 심는다든지 버스 지붕에 벼를 심고 그 때문에 버스 운행을 못한다든지 돈 수억 원을 들여서 도심에서 양봉을 해서 고작 수백만 원어치 꿀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행태를 보면 광기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광적인 집착이 현재의 이 상황을 만들고 또 악화시키는 거예요. 재건축이 싫어, 허가해줄 수 없어. 왜? 옛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그냥 제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박원순은 작년 1월에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한 동은 미래를 위한 유산으로 남겨라 라고 지시를 해요. 수십 년 돼서 무너져가는, 더럽고 낡고 그래서 없애야 하는 아파트를 무슨 소중한 기념물처럼 한 동씩 남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낡고 병든 과거에 집착하는지 아시겠죠? 심지어 그 대가는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치러야 됩니다. 옆집 사람을 모르는 게 행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 옆집 사람을 왜 알아야 되죠? 이 인간은 도시가 뭔지, 도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도시는 원래 산업화되고 전문화되는 곳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기능적으로 만나서 시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효율로 가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서로 모르지 않으면 도시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옆집 사람을 알 필요가 없다고요. 나와 연계된 사람들을 아는 곳이 도시죠. 도시에서는 나와 어떤 접점을 가진 사람과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단지 접근성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접근성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곳, 앞집, 옆집, 뒷집을 다 알고 지내는 곳은 결코 도시일 수 없고 도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인구와 자본과 기회가 유입되는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박원순이 주장하는 미래, 마을 단위의 농업사회에서는 옆집 사람이 이사를 가면 인간관계가 끝나요. 인간관계의 접점이 모두 사라지니까요. 삶이 단순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접점이라는 것이 오직 근접성 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종종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관계 자체는 끝나는 겁니다. 도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는 그 자체가 통신과 교통과 인프라의 발달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는 옆집 사람을 모른다고 삭막하고 외로운 곳이 아니라 옆집 사람을 모를 뿐이지 농촌사회 마을 단위 커뮤니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넓이와 심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시예요.
발전되지 못한 과거에 대한 어떤 뒤틀린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도시를 어떤 외롭고 삭막하고 어둡고 위험한 곳으로 끊임없이 묘사하고 세뇌를 시키고 있지만 사실 도시는 농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과 훨씬 더 깊은 인간관계를 훨씬 더 자주 맺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박원순은 이런 도시라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오히려 그걸 증오하죠. 지가 생각하는 어떤 마을 단위 공동체라는 비전 때문에 맨날 내놓는 정책이 차 못 다니게 길 없애라, 벌 키워라, 농사 지어라, 이따위 반문명, 반발전, 반도시적인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시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박원순은 자기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피를 흘리고 있다. 용적률과 층고를 높여달라는 요구에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박원순은 자기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재건축 인허가를 해달라, 그리고 층고와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행사죠.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예요. 그런데 박원순을 비롯한 저쪽 사람들은 항상 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고려하는 대신 이건 나에 대한 공격이다.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분노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사실 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협박처럼 들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렸다고요.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저 사람들은 경청해야 하는 시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입만 열면 시민 타령을 하는 인간이 저 요구를 그냥 무시하고 묵살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욕하면서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호통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게 있어. 그게 오라. 거기에서 벗어난 너희 삶은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게 느껴도 사실 행복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해. 좁은 집에서 위험하게 살아도 그게 행복이야. 5층짜리 건물 17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5층짜리 건물 17평 아파트에 계속 살아. 왜 더 높은 건물, 더 넓은 평수에 살려고 하느냐. 새 건물, 더 넓고 깨끗한 집, 더 편안한 주거 환경, 인프라,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고. 따닥따닥 모여 살면서 옆집 사람이랑 반갑게 인사하는 거, 이런 게 행복이라고 지금 시민들을 호통치고 있는 거죠. 그 행복을 스스로 정의하면서 나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층고를 높여달라, 용적률을 높여달라 요구하는지 아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요구를 하면 그게 들어보고 고려를 해볼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박원순은 이걸 거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느냐. 왜 당신들은 이렇게 미래가 뭔지 행복이 뭔지를 모르느냐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전에 국민을 바보 취급한 심상정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영상에서 플라톤의 철인 정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박원순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철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 모르는 인민들에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정해서 따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첨단화, 전문화, 분업화된 도시의 모습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층고와 용적률을 나는 못 올려주겠다. 과거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해라. 자기가 국민의 행복이 뭔지, 삶이 뭔지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전체주의의 역사가 바로 이 스스로를 철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인민들에게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교육하고 강요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배가 고프지만 행복하다. 너희 삶은 비참하지만 비참하지 않다. 너희 바램은 틀렸다. 너희 생각은 틀렸다. 그러니 시민들의 요구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진리가 뭔지 모르는 어리석은 족속들이 감히 철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이 곧 진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은 친구랑 박원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재선될 즈음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아저씨 좋던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좋은데?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냥 너무 인간적이잖아. 여러분, 제가 보기에 저 인간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서울이라는 세계 도시에 살면서 적어도 본인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고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을 뽑으려면 이 사람이 이 도시의 발전과 비전을 가져올 사람인지 아니면 퇴보와 파괴를 가져올 사람인지는 알고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간적이라서, 서민적이라서, 때로는 그냥 좋아서 이따위 이유로 당신들이 사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합니까? 당신들은 이따위 이유로 우리나라의 수도의 미래를 결정하나요? 정신 좀 차립시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무너지고 퇴보하는 꼴을 보면서 와, 참 인간적이다, 와, 참 서민적이다 이러고 박수치고 앉아있는 사람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오늘 지식의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